오늘은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젊은 학생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책을 한 번쯤 안 읽으면 어디 가서 대화에 끼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세에 따라서 이 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박경리 작가가 여성 작가로서 또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어떤 그 롤모델 이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과 저를 동질시하고 싶은 감히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꾸준히 따라서 읽지는 못했고요. 학생 때 읽다가 그 다음이 없으니까 중단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일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다시 한번 완간이 되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 책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집에 있었고 2010년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네. 거의 읽지 못했죠, 사실은. 제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월선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월선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사람으로서 그런 경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당의 딸로 태어났다는 자기의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용의하고 결국 합법적인 어떤 관계는 맺지 못하지만 평생 동안 그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러면서 무한하게 퍼주잖아요. 정말 자신을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한테도 같이 미움으로 답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저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생이 정신적으로는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네. 길상이 그 탱화를 완성을 하잖아요. 완성한 탱화를 보기 위해서 서희가 이제 서울에서 오는 길에 그 박용하였죠. 의사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막 서희가 울잖아요. 몇 날 며칠을. 결국은 가서 길상과 만났는데 그 부부간의 관계가 참 복잡 미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그 대화하는 장면, 그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그림을 그 태화를 보고 감동하는 장면. 거기 스님이 그 아들한테 이 그림을 아버지가 만약에 화가로서 그렸다면 이런 감동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원력이라는 말을 쓰는 불교에서 많이 원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원력으로 그린 건데 거기에 그 원력은 결국 외로움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결국은 외로운 존재이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숙명이랄까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 초반에 나왔던 그 윤보라는 목수가 있습니다. 평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막 전국을 떠도는 그런 목수인데요. 그 주민들의 뭐 구준이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하고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 인물이 이제 죽는 장면. 죽음 직전의 윤보 목소리다. 니는 모른다. 니는 몰라. 하늘을 쳐다보고 매 까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놈아야 방구석에서 죽는 것보다 죽으면서 개집 새끼 치다 보면서 애정을 못 끊는 불쌍한 놈들보다 얼마나 홀가분하노. 이 사람아 그만 짓거리게 죽기 놈에 죽어. 김훈장이 말을 막았다. 몸에서 피비린내 땀내음이 풍겨왔으나 윤보의 눈은 맑았고 빛이 있었다. 생원님 입도 흙 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릴 낀데 씨부리는 것도 살아있을 적에 낙이 아니겠소? 아무것도 없는 기라요. 저것 보이소. 피냄새를 맡고 매 까마귀가 따라 안 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겁을 내는 기라요. 총 맞아 죽은 구신 무덤 지어 뭐 하겠습니까? 저 배고픈 맥까마귀가 뜯어먹는 기 제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저 맥까마귀 놈이 파묵을 끼고요. 육신이란 본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혈이 심하여 새파래진 곰보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있었다. 길상은 추한 평소의 그 얼굴이 부처님같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도서관 학과 진학을 결심했을 때는 정말 뭔지 알고 하셨어요? 몰랐죠. 아.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의 언니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도서관 사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미국에서의 그 사서의 지위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갔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모르고 갔죠. 10년 넘게 이 사서로서 또는 도서관에서 쭉 생활을 해오셨는데 관장님 스스로 정한 어떤 평생의 좌우명이라고는 할까요? 어떤 거를 마음속에 딱 담아두고 계세요? 그 제스 H. 시에라라는 미국의 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서 그 삼각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밑변이 되는 게 네. 라이브러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문화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 도서관은 어떤 그냥 단순한 기능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함께 해나가는 중요한 사회 속의 기관이고, 사서는 그들과 함께, 즉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이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런 사람들이다. 사회 속에서의 도서관이라는 존재,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도서관 학계의 맏 언니로서 또 우리나라 도서관의 수장으로서 격려와 그리고 또 희망의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격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서들이나 아니면 사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훨씬 사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잘 박혀 있어요. 네.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사서와 또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또 굉장히 창의적으로 업무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 사서들이 사실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 후배지만 늘 배우고 깨닫거든요. 나를 하나의 직업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도서관 내지는 사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그런 사명을 거시적인 측면에서든 미시적인 측면에서든 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자기 성장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통찰과 애정, 사랑, 이거는 우리가 잊지 않고 간다면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런 환경을 또 한 차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들을 믿고요.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